역사를 이야기적으로 보는 이변의 할때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인종대항 태실과 장조, 즉 사도세자 그리고 순조, 헌종태공조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왕실의 태를 묻은 태실과 그 태실의 그림을 그린 태공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평가한 건데요. 태는 산모가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태왕과 태초를 가리킵니다. 공동체의 생리로 태와 그 태를 묻은 태실에 어떤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기에 보물로 대접하는 걸까요? 우선 선조 수종수록을 볼까요? 태를 묻는 풍속은 신라와 고려 사이에 생겼는데 예부터 진실은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더 찾아보면 중국 진천의 높은 산에 묻은 김유신의 태가 신령으로 변해서 태령산이라고 이름 붙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조 세종수록과 문무수록에도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태로 인해 장성하게 되고 현명할지 어리석을지 잘될지 못될지가 모두 태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실록은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청명하여 풍문을 좋아하고 9대 육의 등전에 정통하며 원만하고 마음 밝고 정확하게 되며 높은 관직으로 승진하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얼굴이 예쁘고 단정하여 남들이 우러러보게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란 공격하고 서울의 동호회를 가리킵니다. 돌혈이라고도 하죠. 이후에 김종 반정, 인조 반정으로 특별한 연산군과 강릉, 그리고 대우전면정으로 집권한 특별한 안평대군 같은 왕자들의 태식을 파괴한 데가 있었는데요. 태식의 파괴는 곧 조상과 이어지는 특수를 행한다는 뜻이죠. 태를 왕조의 전통, 즉 정통성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조선 최대의 상징인 즉 태조, 정종, 태종 등은 고려말 가문 소환에서 모든 태를 꺼내서 서로의 개혁한 조선 왕실이 조성한 태식을 다시 봉안하는 정도였는데요. 셋째 아들 즉 충녕대군에서 절제 임금이 된 세종의 태식이 경남 사천 은사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야말로 태실 제도를 확립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종은 경북 성주 선석산 끝자락에 공급한 동훈이 전상부에 자신이 낳은 아들 18명과 원성인 단종의 태실을 조성하고 그들의 태를 이뤘습니다. 여기에 빠진 아들은 경북 예천에 따로 태실을 조성한 제자 인종입니다. 세종대왕 자녀들은 대군 7명과 총 11명이 태실 등에서 2년을 평대로 집합했는데요. 서리상으로 볼 때 앞으로는 세종대왕이 차는 진양대군, 즉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부터 시작해서 막내인 영웅대군까지 순으로 들어갔습니다. 뒷줄은 화해군부터 시작해서 왕자 당까지 배치했습니다. 앞줄은 소원왕원한 적자를, 뒷줄은 흑인불가나 서자를 태어난 신세대로 배치한 겁니다. 전쟁의 원전 시절 아기 태실은 영웅대군 태실에서 소극적으로 11.1m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종의 자녀가 18남 4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리겠네요. 세자인 문정의 태실이 다른 곳에 조성되었다면 선석산의 왕자 태실은 단종 태실을 제외한 17개만 남아있어야 하는데 왜 18개일까요? 이 선석산 태실의 배치대로 보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종대왕의 숨겨진 아들이 이분을 더 배치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왕자당인데요. 왕자당의 아디비와 태사비는 1442년 7월 24일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에 태어났고 해는 그해 10월 23일에 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실 족보에는 서자와 적자를 춤추어서 막내 18남이 1439년생인 단양군 이거라고 했습니다. 1442년생인 왕자당은 왕실 족보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문종을 제외한 18번째 왕자 태실의 주인공인 당은 과연 누구일까요? 없는 자식의 태를 묻지 않았다면 자문이시죠. 마지막 18번째 태실의 주인공은 1442년에 태어난 세종대왕의 막내이자 19남인 왕자 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이 5살도 안 되어 죽었기 때문에 왕실 족보에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는군요. 이 말이 맞다면 그동안 18남 4녀로 알려진 세종의 삶은 19남 4녀로 교체할 것 같네요. 그나저나 세종은 태자를 빼고도 아들 18명의 태가 묻힌 선석산을 생각하면 날로 번창해 가는 왕실을 떠올리면서 흐뭇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한결같이 총명하거든요. 받아들인 문종은 이미 세자 시절에 15기를 발명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둘째인 수양대군은 석가모니 일대기인 석고상도를 편찬하고 국민 정음으로 번역했고요. 셋째인 안평대군은 서예와 신문, 그림, 가야금 등의 그 유난, 절세, 팔방 위인이었죠. 그리고 임영대군, 광평대군, 김정대군, 평원대군, 영흥대군들도 똘똘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죠. 대군들뿐만 아니라 다른 군들의 민족 또한 아버지를 닮았다는 한결같이 빼어난 재주를 지녔을 겁니다. 세종대왕 왕자 태실에서는 또 하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세조 즉 진양대군의 태실입니다. 조카를 죽이고 등극한 세조라면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럼 민종처럼 태실을 따로 옮기고 화려하게 주장했을 것 같죠. 그런데 왜 원래 자리에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빨리 태실을 옮기시라는 신하들의 주청이 빗발쳤는데요. 그러나 세조는 형제들의 태가 여기 같이 있는데 어찌 나만 옮기겠느냐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가히 눈물 나는 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사실 세조가 형제 운영하기 4년 전인 1458년 실록 기사를 보면 단종 보기운동이 열려 쫓거나 쫓겨난 금성대군, 하위군, 한남군, 영풍군 등 동북 이복 동생들의 해실이 훼손되었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이때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권민산에 따로 꾸몄던 가봉 태실까지 파괴되었고요. 어쨌든 그때 파괴된 현석선의 대군과 금들의 태실은 개어정난 직후 이미 파괴된 안평대군의 태실과 함께 산 계곡 아래까지 굴러떨어져 있었는데요. 1977년에 대대적인 보수 정비 때 그 일부가 더욱 수습되어서 지금처럼 복원된 겁니다. 그런데도 세조는 형제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했다네요. 이것이 악어의 눈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겠죠. 조카와 동생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죄를 반성하고 뒤늦게나마 참여한 것일 수도 있죠. 여하간에 세종 이후에 왕실 자손의 태를 묻는 풍습은 성종 때 그 범위가 공주까지 확대되는데요. 그러나 세종이 세운 원칙, 즉 왕실 자손들의 태를 한 곳에 묻는 전통은 이어지지 못합니다. 일치한 곳에 설치 없이 단 한 곳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세종 이후 임금들은 대부분 왕자, 공주 1인당 한 곳씩 태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단이 말도 못하게 생겼죠. 왕자, 공주, 옹주가 태어날 때마다 그들의 태를 묻는 안태행례를 맞이해야 했던 영범기 백성들의 번거로운 물론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왕실의 태실로 납품되면 주변 100포에서 300포 넓의 사유지가 농사는커녕 출입도 불어대는 금단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훗날 영조가 앞으로 하나의 태반에서 위부터 아래까지 차례차례 묻으라 궁궐의 후원에 태를 묻어서 태단을 없애라 라는 지시를 잇따라 내리는데요. 그러나 영조의 뜻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가봉 태실을 조성함으로써 무너지고 맙니다. 사도세자가 왕을 잊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가봉 태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에서 곧바로 손자인 자신으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정권이란이 아니라 아버지 사도세자를 바친 정권성을 바친 순결하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 명당이 공안되어 있던 조선왕실의 태실은 일제 강점기에 제자리를 잃고 맙니다. 일제는 1929년 전국에 해봉 39곳을 폐출한 뒤에 그곳에 조성되어 있던 태실 54위를 경기고향 서산림에 집단 이주시킨 겁니다. 조선왕조의 만세 안녕 기원을 봉헌한 조선 왕가의 표를 죽음의 공간인 무덤 서산림에 묻어버린 셈이 됐죠. 일제는 새롭게 조성한 왕과 왕족의 공간을 한일제왕표로 구분했는데 멀리서 보면 일본을 상징하는 나일제왕표입니다. 지하도 원형 모양의 시멘트 관에 태지석과 태양아리를 묶고 그 위를 나일제왕표의 시멘트 덮개를 씌웠습니다. 이를 두고 땅위뿐만 아니라 땅위까지 조선 왕실의 생명성을 상징하는 태를 일본 안에 박은 셈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 중에는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쓸데없이 풍수지리가 점역된 태실 제도를 만들어서 각가지 태단을 야기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도 일리 있는 비판 같긴 해요. 그러나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와 엄마를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묶어둔 매개체죠. 한마디로 생명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 제대열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다죠. 제대열에 자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을 만들 수 있는 조현모세포가 풍부하고 연골, 근육, 뼈, 신경을 만들 수 있는 간혹, 진부세포가 가장 함유되어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제대열 보관은 1400년 가까이 이어온 안태의식의 현대적 버전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도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홍렬입니다. 오늘 먼저 태실에 대해서 한번 안목을 가지시도록 유튜브를 돌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썼는 글 2페이지가 되는데 그래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누각을 세우면 안 되는 마당, 안 되는 땅, 명당 해가지고 최영일 영남일보 기자님께서 쓰는 글을 요약해서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그 큰 고을이 4개가 있습니다. 경주, 영주, 상주, 성주 이렇게 큰 고을이 경북에 4군데나 있다 하는 그 중에 하나인 성주에 이 태실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아주 명당을 찾아서. 그래서 그 경북 성주에 가면 성주 용암면 대봉리에 가면 선석산이라고 하는 그 칠곡군과 경계를 이루는 산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면은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건 따가와가지고 좀 흐릿하고 작습니다만은 왼쪽 사진에 보면 영암산, 방울암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 선석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간에 태봉, 서진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높이가 742m라고 합니다. 그게 성주에 있는 진산이고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인천지라고 하는 또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지가 있는 여기에는 주소가 월항면 인천리입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에 칠 때는 월항면 인천리가 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용암면 대봉이라고 해도 이 세종대왕 왕자 태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중에 오늘 한 가지 한 10분 정도 되는 내용을 보여드렸고 제가 요 발췌한 거는 그러니까 명당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와 이게 전부 전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글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안내를 하고자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있는 것처럼 경북 성주군 영암면 대봉리에 가면 선석산이라고 하는 칠곡군과 경계를 이루는 산이 있고 주위에 88개나 되는 산봉우리가 꽃술을 감싼 연꽃잎 모양처럼 보이는 꽃술에 해당되는 곳이 명당인 세종대왕 왕자 태실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이 태실은 세종 20년 1438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종 아들 18명과 아까 유튜브에서 보신 것처럼 18명과 손자인 단종을 합쳐서 모두 19개의 태실이 모여있는 작은 산꼭대기가 되겠습니다.
직사경으로 평평하게 다듬어진 앞줄에 비가 놓인 채 11개의 군패가 나란히 묻혀있고 뒷줄에는 들머리에 진양대군이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을 위시한 안평, 인명, 광평, 금성, 평원, 영흥대군이 태무덤이 맨 끝에는 단종 태무덤이 각각 비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자리를 해 있는 것을 앞에 보셨을 겁니다. 태무덤 모양이나 연꽃을 새긴 무늬가 모두 담백해서 정감을 더할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의 가슴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나직해서 어린아기를 대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인기를 미칩니다. 태무덤의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은 처신에 따라 왕이 되기도 하고 대역적인으로 몰려 생목숨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촌의 힘에 눌려 왕위를 물려주고 끝내 사약을 받아야 했던 애달픈 사연을 가진 조카 등 각기의 내력이 찬영이들이 갖는 상념을 일으키게 합니다. 정유재란 때, 정유재라 하면 1453년 단종 1년에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중신을 죽인 사건이 바로 개유정난입니다. 개유정난 때 금성대군과 위에 연루된 한남군, 화익은 등 태무덤과 태비, 세조때 순환을 당해 산기슭으로 굴러떨어져 아까 보신 것처럼 500년간 방치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1926년 때 이 태무덤 왕이 도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태반을 넣는 그런 분청 자기를 흡수하기 위해서 훼손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1975년 경상북도가 무형문화재 제88호로 지정하면서 2년 뒤에 자리를 찾아 지금의 모습으로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까 유튜브에는 197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1975년에 바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88호로 지정하고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세종의 왕자 태실은 전국의 삼재에서 많은 태실 가운데 태무덤이 한 자리에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보시기에 이 선주의 용암면에 있는 곳은 아주 유명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대항아리는 분청 이남은 대적과 태를 넣는 대적과 분청 상감 연암은 뜨거으로 아주 최고급 백자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태무덤을 많이 훼손하고 파헤치고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세종의 왕자 태실 수호하고 기도를 드리는 등 태실 관리에 책임진 원찰이 바로 선석사입니다. 이 선석사에 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처음에 큰 바위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위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창건한 신라의 의상대사 그분이 기도를 신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몇 달 지냈다고 얘기나 듣다가는 그러니까 그 돌이 없어진 자리에 선석사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석자를 쓰면 선석사로 이렇게 절 이름을 적는 것 같습니다. 이 선석사가 바로 태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종 태실을 수호하고 기도를 드리는 등 태실을 관리 책임진 원찰이 바로 선석사입니다.
이 선석사에 보면 또그 태실이라고 하는 뭡니까 그 태를 넣는 그런 거를 전시해 놓은 것도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2월 달에 가서 여기도 한번 가보고 한계 마을도 한번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때 한번 가보시면 더욱 흥미롭게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서쪽에 내려다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신라 시대의 의상대사가 창건하고 고려 말에는 나홍대사가 중건했다고 전해지는 것이 바로 선석사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는 모양으로 한쪽이 차오르면 다른 한쪽은 기울어지고 한쪽이 덕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입는다는 이치가 있는 듯합니다. 이 태실에 들어서면서 양반고 성주는 총 5품 혈령이 다스리는 현에서 정 3품 목사가 다스리는 목으로 성격의 영광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지방의 명문 가족인 성주이씨 가문은 중흥조 이장경의 묘소인 이 명당을 억지로 왕실에 태실토로 내주고 이장하는 그런 비율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주이씨는 신라 경순왕 때 재상으로 절개를 지킨 충신 이선유를 시조로 모시는데 경순왕이 고려의 항복을 받은 항복 후 성주 경산리에 은신해서 학문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후손들은 대대로 이 지방에 살다가 그의 12세손 농서군공 이장경에 들어서 가세를 크게 떨치고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12세손 농서군공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된 것은 손자 이승경은 원나라의 요양상 천지 정사라는 벼슬로 황제 칙령으로 이런 벼슬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대단히 번창했는 것 같습니다. 이장경의 묘를 쓴 후 5 아들을 낳았는데 그 5 아들이 모두 고려말 문과에 합격해 관직에 나가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고려 명문 대가의 하나로 꼽히는 성주이씨 가문에 특히 중흥조로 초항받는 이장경의 묘소가 순환을 당했으니 이 집안의 황당함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태실과 관련해서 전설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장경의 장례식을 치르던 날 한 노승이 찾아와서 장지로 잡아놓은 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봉우리에 나무를 베고 묘를 쓰면 아주 좋은 길지인데 그렇지만 누각을 세워서는 안 되지. 이를 어기면서 이 명당 이를 어기게 된다면 이 명당이 당신들의 소유가 아니 될 것일세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주이씨 문중은 노승의 얘기에 따라서 이 자리에 소나무를 베고 거기에 묘각이라고 하면 사전에 찾아보니까 없을 때다. 아마 이게 묘막인 것 같습니다. 묘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있습니다. 누각이라고 하면 어떤 천대로 해가지고 전망되어 있는 그런 게 누각인데 몇 자리에 누각을 세울 수는 없을 거고 아마 묘각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묘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따가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묘막인 것 같습니다.
묘막을 함께 세웠는데 이 그 나무를 베는 그 소나무에 마침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벌이. 그래서 그 나무를 베니까 벌이 날아가는데 그 날아간 자리를 이 사람들이 한번 따라가 보니까 그 스님이 그 벌에 쏘여서 넘어져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묘막을 세우지 않았어야 될 텐데 세워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명당이라는 얘기가 널리 퍼져가지고 왕실까지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보낸 직관이 신통자 와가지고 보니까 신통치 않은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되었는데 그 중에 그걸 신통치 않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비가 추적추적 오고 먼 산이 잘 안 보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묘막에 가가지고 그 비를 피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비가 그치고 운무가 이렇게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쭉 한번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뭐 아주 그 세상에서 처음 보는 그런 명당 자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탁 치면서 자기 다리를 탁 치면서 아주 이게 참 무릎을 치면서 그 과연 명당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그 세종대왕 왕자 태실이 거기에 그렇게 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비가 그렇게 축축 오고 할 때 그 묘막이 없었다면 아마 그 스님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선석 사이가 있든지 또 포기하고 안 봤을지도 모를 텐데 그 직관이 그만 그 묘막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그 옛날에 스님이 절대로 그 누가 걸리면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그걸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그 거울 주변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 노승의 얘기처럼 이곳이 묘각이 없었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관은 선석사나 마을로 내려와서 비를 피했을 것이고 이 명당을 못 봤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보게 돼서 알게 되어서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태를 낳을 때마다 갔다가 그 자리에 18 아들 태를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 이씨 가문은 몇 자리 운동으로 아주 번성을 했지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나서는 그렇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내용은 한 9페이지 되는데 제가 2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좀 안 통하면 모르겠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한번 선주의 그 태시를 한번 가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인간도 동물의 삶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국강식에 따라서 약한 측은 언제나 강한 세력에 희생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 세종대왕 왕자 태실에서 성주이씨 가문이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서 듣기 거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보신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계시네요. 언제 우리 계획됐습니까? 11월. 11월 달에 해가 짧을 때인데 가까운 성교에 세종대왕자 태실. 저도 헷갈립니다. 세종대왕 왕자 태실. 왕자를 따로 끼느냐, 세종대왕자라 한테 붙이느냐. 지금 이제 검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한테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자 태실.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최영일 그 기자가 썼는 책자를 참고해가지고 만든 자료인데, 이게 1975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88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사적으로 성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로 성격을 했는 세종대왕자 태실, 그렇게 명칭을 정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영상 잠깐 한거 봤는데, 한 번 더 다른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경북 성주에는 세종대왕 자태실과 선석사가 있다. 조선왕실은 태국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여겨 왕자들의 태를 소중하게 다루었다. 왕자들의 태를 하나님에 담아 전국의 명단에 안치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태실이란 태질을 담는 것을 말하며 형태는 구도와 비슷하다. 이곳 태봉은 전국에서 완전하게 분리된 유일한 형태를 세종대왕 왕자 태실. 조선의 4대 왕인 세종대왕은 왕자를 18명이나 두었다. 세종대왕의 왕자들 가운데 세자인 문종의 태실은 예천 영공사의 뒷사내. 나머지 17명의 왕자와 원손인 단종의 태실은 선석사의 태봉에 모셔져 있다. 선석사는 신라 때 의성대사가 현재 위치보다 서쪽의 신광사라는 이름을 창건하였다. 고려 때 나홍 화상이 신광사 주지로 부임하였다. 나홍 화상이 절을 현재의 위치로 옮겼는데 이 절터에서 큰 바위가 나왔다 하여 헐을 닦는다는 뜻을 가진 선자를 넣어 선석사를 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대웅전 앞마당에는 머리 부분만 땅 위로 솟아나와 있는 바위가 있다.
선석사는 세종의 왕좌 태실이 모여있는 태봉에서 약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선석사는 태실을 보호하는 사찰로 지정되어 있다. 선석사 대웅전은 3칸의 규모로 맞배 지붕으로 만든 가나한 전각이다.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의 빛바랜 단청은 수백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선석사 영산의 괴불은 18세기에 제작된 괴불화로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대웅전 뒤편 언덕에 미륵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미륵 보살은 미래의 중생을 모두 제도한다는 큰 원력을 세우신 다음 세상에 오신 부처님이다. 미륵보살 좌상은 왕자 태실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표상되어 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색적인 법당입니다. 태실 수호 사찰답게 선석사에는 전국 최초의 태실 법당이 일반인 태실을 보관하는 법당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게 목적입니다. 태실 법당에는 아기를 안고 가슴을 드러내 자모 관세음 보살상 자모 관세음 보살상 뒤로 작은 노탕아리들이 빼곡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아기들의 태를 보관하고 기도하는 태실 법당입니다. 태실은 일반적으로 태옹이라는 항아리에 안치한다. 그러나 왕세자나 왕세손 등 다음 보위를 이어받을 사람들의 태는 태봉으로 가봉될 것을 감안하여 석실을 만들어 보관했다고 한다. 이곳에는 세종대왕의 18왕자 중 큰아들인 문종을 제외한 17왕자의 태실과 원손인 단종의 태실이 있다. 조선시대 태실의 초기 형태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조의 가봉기와 태실이 있다. 중간중간에 윗부분이 없는 훼손된 태실을 볼 수 있다. 세조의 왕위 등극에 반대하던 금성대군, 안평대군 등 5왕자들의 태실이다. 세조가 즉위한 후에 그 죄를 묻어 태실 성물을 파괴하여 성립에 버렸다고 한다. 훗날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가봉기에 비문 또한 백성들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약 200여 곳에 조선 왕실의 태실이 산재해 있다. 그 가운데 완전하게 집단을 이루는 유일한 형태의 세종대왕 자태실을 성주군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
이곳 선석사의 태봉에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다. 훗날 세조가 된 수양대군의 태신, 역적으로 죽은 금성대군, 안평대군 등 5 왕자들의 훼손된 태신, 기윤의 어린 왕이 단종이 태신, 왕의 계승을 둘러싼 조카 단종과 삼촌 세조와 5 왕자들의 훼손된 태시를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과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영 회장님 그 강의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경영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용 좀 부실에 해서 좀 쉬었다가 11월 달에 뱅기에 지금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봤어요. 11월 달에 답사 12월이 한겨울에 11월 12월은 끝났는데